안녕하십니까. 태실의 고장 성주 태교여행 1박 2일에 참여해 주신 임산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과 성주군은 임산부 여러분들을 우리 태실이 있는 우리 성주군에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이 태교도 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1박 2일, 태교여행 1박 2일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임산부 여러분들의 건강에 해가 될까봐 올해는 비대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행사가 그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목적,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청과 성주군은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는 성주군에 임신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임신부 여러분들의 태교와 힐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태교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오히려 임신부 여러분의 건강에 해를 끼칠까봐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래 우리 민족의 중요한 재산인 문화재를 직접 보고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재를 문화 내지는 교육, 관광, 자원화할 목적으로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성주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적 제444호로 지정된 세종대왕자 태실을 간직하고 있어 예로부터 자녀 갖기를 염원하는 가족들이 자주 찾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주군은 태실은 물론 가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가가 지정한 한계 민속마을, 그리고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성박숲, 엽산이 풍부해서 임산부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난 참외 등을 활용해서 태교 여행지를 개발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임산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체험 방법을 기록한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유튜브와 블로그에 탑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키트를 제작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접 배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키트에 탑재되어 있는 교재와 동영상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서 주관단체인 경북과학대학교 교례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 체험 후기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인증사진을 확인한 후에 태교여행 1박 2일 프로그램을 신청한 임신부 가족에게는 호텔 숙박권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는 성주 특산품을 드릴 것입니다. 1박 2일 태교여행은 개별 가족들이 정해진 기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교재에 상세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행 후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인증사진을 추첨하여 유모차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육아용품을 모든 가족들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자, 비대면 프로그램이라 아쉽긴 하지만은 모쪼록 임산부 여러분들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빕니다. 네, 지금부터 세종대왕자 태실 내호흡 태교 산책 동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실제로 산책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산책 코스를 아주 재미있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성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영택 선생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이영택입니다. 지금 이곳은 선석사인데요. 이 선석사는 신라 의상대사께서 전국에 14차를 지으실 때 세운 사찰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서쪽 쪽에 원래 신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을 공민왕 때 나홍대사께서 주지로 부임하시면서 현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 자리에 이전할 때에 털을 닦는데 큰 돌이 나와서 그 돌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보면은 그 돌이 현재도 서 있는데 그 돌을 두고 절을 대웅전을 지었기 때문에 절 이름이 선석사로 되었습니다. 이 선석사 대웅전 안에는 보물 1608호인 영상케이블탱에 옛날 이어놓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아주 크기 때문에 법당 부처님 뒤에 이렇게 가로로 이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당 옆에 보면은 보물 각이 하나 있는데 영산 케이블탱을 보관하는 그 보물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산 케이블탱은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영산 케이블탱입니다. 이것은 늘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초팔일 날 바깥에서 걸어 놔놓고 법회를 하는 것에 거는 것이 바로 영산 케이블탱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야단법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야단법석은 4월 초팔일 날 사람들이 법당에 많이 오니까 법당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서 바깥에다가 단을 쌓고 법회를 할 때에 그는 하나의 그림으로서 쓰는 것이 바로 영산 케이블탱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법회를 한다. 야단 법석 많은 사람들이 떠든다는 그런 하나의 유래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영산 케이블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절에는 전국 어느 사찰에도 없는 유일하게 이 절에만 있는 이 태실법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태실법당은 여기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세종대왕 자태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태실에서 처음에는 왕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를 못할 때에 이 선석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맡겨서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이 선석사가 태실관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좋은 자리라 하는 이 태실이 있기 때문에 그 태실에서 또 그때는 왕실에서만 태실을 만드는데 지금은 일반 국민도 누구든지 원하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배꼽에 붙으면은 한 열흘쯤 되면은 딱지 좀 떨어지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탯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절에다가 축원을 기원하면은 그 아이가 살아도 평생 동안 축원해주는 바로 이 태실법당이 있습니다. 이 태실법당은 태어난 아이에게 무병장수와 아주 잘 되라는 그 축원을 위주로 하고 있으면서 이 특징이 법당에 가면은 주로 보면은 주련이 있는데 그 주련을 전부 다 이제 한문으로 쓰는데 여기는 한글로 써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그 사람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곱게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사랑의 혼씨를 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남한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축원하는 법당이 되겠으며, 법당 안에도 보면은 일반 법당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법당 안에는 여자분이 부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머리 위에와 가슴에 아기를 안고 가슴을 내놔놓고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그런 형상의 부처님을 모시는 아주 독특한 부처님이 아마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을 존중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국가의 동력이 되라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 만든 이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간 되시면은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한번 기도도 드리고 해서 아이들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다 우리 훌륭한 아기를 출산하도록 기원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곳은 태실문화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태실문화관은 세종대왕 자태실이 있기 때문에 태란 무엇인가, 태에 대한 것은 태실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그 다음에 태실 구조는 어떤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태실문화관입니다. 또 여기에는 태를 갖다가 제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영상실도 있고, 이 태실문화관 뒤쪽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27대 왕이 있는데 그 27분의 태실을 축소해서 모형을 전시해 놓은 태실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가끔 봤을 한 이 금줄이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는 금굿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줄은 단순한 집으로서 새끼를 꼬아서 대문에 걸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지혜와 약속을 지키는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기 출산을 갖다가 개인 집에서 출산을 했을 때에 금방 태어나는 신생아가 산모들이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이 돌림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을 때인데, 출산한 집에 외인들이 출입을 하면은 병균을 옮길 염려가 많습니다. 그때에 이 금줄이 쳐 있으면은 어느 누구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금줄이 있으면은 출입을 하지 않는 그런 무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금줄입니다. 이 금줄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종부가 시집을 와가지고 그 아들을 못 놓으면은 아들을 놓을 때까지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딸을 한 서희쯤 놓고 나면은 다음에 그 종부가 완전 배가 불러와 출산일이 다가오면은 온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아이고 아들 놓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어떤 염원을 하고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금줄이 떡 쳐져 있는데 거기에 고추가 꼽혀 있으면은 아들 낳았구나, 정말 잘 됐다. 또 솔가지가 꽂혀 있으면은 아이고 또 딸 낳았구나, 참 큰일이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아들 딸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고추와 솔가지를 동시에 걸어 넣었다 하면은 아마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여기에 숯을 꼽아 놓은 것은, 이 숯은 불을 상징합니다. 악기라든지 이 나쁜 기운들은 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난 곳에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숯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새끼줄에다가 고추와 솔가지, 숯을 꼽아 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주 뛰어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시는 산모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줄을 보면서 참 태어난 아기들한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런 염원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왕실에서 태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것은 민간인들은 어떻게 태를 관리했고 처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 사람의 형상이며 어떤 집입니다. 민간인들은 태를 갖다가 가지고 나왔을 때에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그 다음 말리거나 물에 떼어 보내는 그런 식으로 태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밌는 이야기는 태를 땅에 묻을 때에 아들이 많은 집, 이런 집에서는 아이가 늦게 생겨라 해서 터울이 길어져라고 해가지고 대문에서 먼 곳에다가 태를 묻고, 아기가 귀한 집들은 보면은 대문에서 가까이에 묻다 하는 그런 풍속도 있습니다. 지금은 태를 다 병원에서 처리하지만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조선 왕실에서 아기를 가졌을 때에 하는 태교와 음식과 그 다음 태를 갈무리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임산부 여러분들께서도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 태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선 왕실에서도 임신 초기와 임신 중기, 임신 후기에 따라서 하는 그 태교하는 것은, 초기에는 좋은 것, 그러니까 옥판에 새겨진 좋은 글을 보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중기에는 보면은 좋은 책, 천자문, 동문선습, 명심보강 이런 것을 낭독을 하면서 태교를 했고, 후기에는 오면은 아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금하는 것은 게라든지 문어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는 거품을 내놔놓고 옆으로 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어는 뼈가 없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아마 뼈가 물러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런 태교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 임산부님들도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많은 태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관해서는, 왕실에서는 음식을 주는데 태아의 두뇌에 발달되는 음식,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음식, 그 다음에 머리를 총명하게 하는 음식, 그 다음에 아기의 건강을 말하는 음식, 기를 북돋아하는 음식, 여러 가지의 음식을 갖다가 그때에 따라서 음식을 먹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의 음식으로는 보면은 무죽이라든지 죽순, 송편, 그 다음에 서기단자, 그 다음에 식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먹었는 걸로서 나와 있으며, 또 그때에는 요즘처럼 어떤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삼신 할머니들한테 많은 공을 들이는 그런 삼신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옆쪽에는 보면은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태실을 만들기 위해서 태를 갈무리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다음에는 그 태를 받아서 좋은 방에다가 3일간 보관해 놨다가 3일째 되는 날 그 태를 가지고 나와서 좋은 방향에 물을 길러와서 태를 100번 동안 씻고, 그 다음에 101번째는 향운주라는 아주 독한 술에서 한 번 더 씻어서 그 다음에 항아리에 넣고, 항아리 넣을 때도 제일 밑에다가 동전 한 입을 넣고 태를 넣고 봉하고 다시 큰 항아리에 넣어서 봉해서 보관해 놨다가 태실지가 정해지고 날이 잡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장태를 하기 위한 과정까지의 세태의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병원에서 태를 처리하지만 이때는 태를 왕실에서는 구공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엄격한 절차와 아주 어떤 소중하게 다루어서 태를 다루었다 하는 것을, 이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는 것은 세종대왕 자태실에 올라가면은 한 개의 태실을 갖다가 여기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지상부인
그래서가 중동 속에만 보이고 지금 땅 속에는 보이지 않는데 태를 갈무리해서 밑에다가 모실 때는 밑에 석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태를 어떤 그 항아리에 넣고 밑에 대접에다 놓고 위에 게를 덮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물으면은 태가 이 중동석 안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중동석 안에 있지 않고 바로 태는 이 땅 속에 석실을 파고 만들고 그 석실 안에 태 항아리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연꽃 무늬가 있는데 연꽃 무늬는 우리가 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국가사적 제444호 세종대왕 자태실입니다. 세종대왕은 19남 4녀를 두셨는데 일남인 그 문종은 예천에다 독립적으로 태실을 만들었고 여기는 수양을 비롯한 밑에 막내까지 18명과 세손인 단종 태실을 합쳐서 19개가 있습니다. 이 태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왜 태실을 만들었을까? 왜 햇빛 성주일까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실을 만들게 된 동기는 풍수지리설에서 우리 이때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무덤을 좋은 곳에 만들어서 후손들이 그 발복을 해서 잘 되기를 염원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고, 이 태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1살이고 서양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지만이 1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인간을 인정하고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인정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태실은 옛날 사람들은 그 아기의 장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만들어주는 태를 좋은 곳에다가 모시면은 그 아기가 무병장수하고 뱃슬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뜻 때문에서 태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 태실이 왜 햇빛 성주일까라는 보면은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도화지를 주고 산을 그리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산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래 그립니다. 그런데 이 태실, 이 산을 보면은 산으로서 뺑 뚫려 있는 곳에 어느 한 줄기도 붙어 있지 않고 독립된 봉우리이며 삿갓을 엎어놓은 듯하고 위에가 판판하고 넓은 자리가 태실로서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자가 태어나면은 태실지를 잡으면은 각 지역에서 명당 자리를 올리면은 추려서 마지막 석장을, 산망이라고 하는 석장을 왕한테 올립니다. 그럼 왕이 거기다가 낙점을 하면은 그 자리가 태실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세종대왕이 선택한 전국의 최고 길지가 되겠습니다. 그 산의 형태가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이 태실로 한양에서 이끌어 오게 된 동기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실이 이렇게 남쪽에 한 줄, 북쪽에 한 줄로 두 줄로 그 태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은 조선시대는 신분의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북쪽의 줄과 남쪽의 줄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북쪽에 있는 한 줄은 소원왕후 정왕비에서 태어난 그 자식으로서 대군의 태실이고, 남쪽은 후궁에 의해서 태어난 어떤 군의 자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본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을 갖다가 위치를 방향을 두고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태실입니다. 또 태실 한 기 앞에 조그만 비석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아기 태실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명찰을 다하는 것처럼 이 태실 주인이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기 태실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곳에는 없는 이곳에만 이 거북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거북비는 이 수양대군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태실을 더 잘 만들고 해야 하지만은 이 수양대군은 이 태실을 절대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 두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해가지고 가봉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이 되었다는 가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비 모서리에 보면은 이렇게 깔금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깔금 자국들이 뭐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얻지 못하면은 칠거지약이라 그래가지고 쫓겨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에 민초들은 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니까 이 태실이 세종대왕의 태실인 줄 알고 세종대왕의 태실인 비석을 갉아서 먹으면은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갉아 먹은 웃지 못할 그런 하나의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자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일 저 끝에 보면은 단종태실이 있는데요. 이 단종태실은 원래가 단종이 새 손일 때에 여기에 태실을 만들어 놔놓고 그 다음에 단종이 어떤 세자로 책봉을 되면서 여기에서 법림산으로 이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군데 없는 태실들, 위에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안평대군, 금성대군, 하이군, 한남군, 영풍군 이렇게 5기가 위에가 없습니다. 이 없는 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 이 세조가 왕이 되는데 반대했는 동생들의 태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비들이 정말 쫀쫀했는지 모르지만은 반대는 동생들과 한 자리 두면은 안 좋다고 신하들이 건의를 하니까 세조가 그래라 해서 내렸기 때문에 한양에서 내려와 가지고 반대는 동생들의 태를 깨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벽 없어지고 밑에 기단석은 굴렸는 걸 1977년도에 복원할 때에 다시 다 올려놔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 단종태실은 원래가 이전해 가면서 땅 속에 묻어 나온 것을 갖다가 77년도에 발굴할 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래, 이 태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이 돌인 것이지 하지만은 무한한 생명, 그 사람의 장래를 기원하고 왕실의 어떤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것도 있으면서 참 애달픈 삼촌이 어떤 그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 과정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